아침에 배에 가스가 더 차는 이유가 뭘까요? 밥을 먹어야 가스가 차는데 빈속에 가스가 차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자, 밥을 먹어도 가스가 차기도 하지만 저녁에 이제 그러니까는 밤중에 잘 때는 괜찮은데 이 아침에 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활동을 하게 되니까 산소가 들어가게 되고 들어간 산소가 내 몸속에 포도당을 소모를 잘 하게 되면 소모되어진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그것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 가스가 나오는 거죠. 나온 게 폐를 통해서 원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남게 되면 장으로 가스가 들어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국 이제 가스가 못 빠져나가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가스가 못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몸속에 소금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어디에서 부족한 거냐면 혈중도 영향을 주고요. 이 세포 쪽이죠. 주로 세포 쪽에 혈관의 바깥쪽에 부족한 경우에 이 탄산가스 이동이 제대로 안 되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은 한냉성 두드러기도 자가 면역 질환인가요? 이렇게 적어주신 분이 있는데요. 한냉성 두드러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어쨌든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거고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레벨에서 이 몸을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역 밸런스가 무너지고 면역 세포나 또는 항체가 내 몸을 공격을 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뭐 밤에도 낮에도 추워도 더워도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위하고 관련이 없죠. 한냉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자가 면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몸에서 어떤 변화에 따라서 발생되어지는 면역 밸런스 문제로 지금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건데요. 저런 조절들이 주로 이 장에서 많이 조절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결국은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장을 튼튼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몸 전체의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된다.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면 면역 조절도 잘 된다라는 거라서요. 면역 조절이 잘 되면 저 두드러기 조절도 잘 되겠죠. 그리고 장이 튼튼해야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장 속으로 혈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많이 막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게 가장 급수무이고 장의 문제는 결국 소화하고 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C 메가도스, 정맥주사 포함 신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이 질문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데요. 비타민C 메가도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입으로 경구로 비타민C를 섭취를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정맥주사라고 하는 것은 이 정맥 혈관에다가 비타민C를 녹여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질문 받고 있는 것들 중에 비타민C 먹으면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에 관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신장 문제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해보는 논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라는 건데요. 비타민C 먹으면 여러분 요로결석 생긴다. 비타민C 먹으면 속이 쓰리다. 비타민C 먹으면 설사가 생긴다. 그런 많은 부작용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비타민C를 정맥 주사를 넣는 것은 별로 안 물어보죠. 정맥 주사 맞으면 요로결석 생긴다. 비타민C 정맥 주사 놓으면 신장결석 생긴다. 이런 거는 왜 질문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분이 정맥 주사 포함이라고, 즉 정맥 주사를 맞으면 요로결석이 생기냐? 지금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자, 먹는 거랑 정맥 주사 놓는 거랑 사실상
몸 속으로, 즉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이고요.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신장하고 관련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신장에 결국 이 비타민C가 만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거는 정맥 주사를 놓아 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런데 입으로 먹는 양은요, 보통 6g, 10g 이렇게 먹는데 정맥 주사는요 20g, 30g, 50g, 100g 이 정도씩 혈관 속에다 넣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혈관 속에 넣는데도 불구하고 신장에 대한 걱정을 여러분들은 하시는지요? 신장에 대한 걱정은 물어보기는 하시는지요? 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먹는 것에 관해서는 아주 줄기차게 신장에 관해서는 물어보는데 정맥 주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과 관련되어져 있어, 즉 신장과 관련되어져 있어서 정맥 주사를 놓아서 별 문제가 없다면 먹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 문제는 신장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고 신장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먹는 것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이 주사로 넣는 것 전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장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아서 하시든지, 정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개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다가 공론화시켜서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 결국 상담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질문해 주신 분, 박사님, 제가 부신저하로 스테로이드 9개월 먹고 있고 NK 세포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주로 이제 백혈구가 많이 내려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즉, 이 스테로이드를 맞게 되면 NK 세포가 떨어지고요, 백혈구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끊었답니다. 웃기는 건 의사가 계속 처방을 해주네요. 네, 처방해 준답니다. 호르몬을 끌어올리는 영양제 엄청 많이 먹었는데도 도대체 낫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유튜브 뒤져서 보던 중 스트레스도 원인이지만 소금 부족도 부신기능에 저하가 된다는 영상을 보고 깜놀했어요. 근데 박사님, 소금을 먹으니 부신기능 저하로 해독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머리가 무겁고 저혈압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소금 먹기 전에 이랬다는 얘기죠. 예. 머리가 무겁고 저혈압이었는데 소금 먹은 후에 수축기 혈압만 올라가고 맥압이 70 가까이 벌어집니다. 겁이 납니다. 127에서 65 정도고요. 원래는 100에서 65 정도였다라는 거죠. 자, 이분이 이런 밸런스를 못 맞추고 있는 이유는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끊었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좀 긴 시간 동안 몸속에서 스테로이드가 계속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그 사라지는 기간이 보통 뭐 2-3달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저렇게 혈압, 맥압의 차이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몸에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다. 잘 조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 때문에 면역 밸런스부터 시작해서 혈압 조절, 당 조절 등등 많은 것이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절이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보내고 이분 이제 비오유키소를 열심히 하시고 기타 다른 문제점들을 좀 조절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테로이드가 빠질 때까지는 뭐 기다려야 되고요. 비오유키스를 열심히 하시면 스테로이드가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세포 대사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너무 많이 드셔도 혈압이 또 너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소변의 염농도를 잘 맞추어서 이 소금을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 비오유키소를 열심히 드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